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1,279만 배럴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재고와 정제유 재고는 각각 100만 배럴, 244만 배럴 줄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줄어들면서 WTI는 원유 재고 발표 직후 3.4% 급등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스포트는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관세 합의 소식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가 미국 FDA 허가 신청을 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딴 바이오주 논란의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는 다른 바이오주들도 급락세를 타면서 코스닥은 7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업종은 웃었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은 흐린 날씨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초반에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마감되면서 G20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장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집중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이고요. 역시 선물시장 역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좀 달랐습니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보셨다시피 최근 약한 흐름을 보여줬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계속되는 임상 실패 소식 속에서 악재를 맞이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이오 업종의 부진 속에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9% 상승한 2134.32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오늘 2% 가까운 상승 속에서 46,500원에, SK 하이닉스는 1.89% 상승한 7,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349,500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31만 5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7% 하락한 698.2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56,6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라젠도 8% 넘는 하락 속에서 52,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HLB는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54,4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19% 하락한 49,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정말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업종,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주도 업종인데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하지만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바이오주의 악재로 인해서 코스닥이 700선을 내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분들도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게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게 보통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다르죠.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바이오, 코스닥 제약 쪽의 약세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그 강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코스닥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점점 커지는 흐름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종목이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코스닥이 활발히 움직여야 결국은 종목들도 활발히 움직이고요. 그렇게 돼야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닥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제약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업종이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 제약주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런 악재로 하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런 괴리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과매수가 나온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제부터 조금 바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런 다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별주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물이 훨씬 강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약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선물이 약간 과매수된 그런 흐름은 있지만은 반등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코스닥의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그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좀 엇갈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흐름과 이전과는 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개별주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좀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G20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 뉴욕 증시 같은 부분은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에 뉴욕 증시 개장 소식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내일 전망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각 업종에 대한 특징과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유통업종입니다. 코스닥 유통업종은 227번이죠. 유통업종은 코스피에도 있죠. 유통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유통입니다. 둘 다 이름이 비슷한데요. 비슷한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통이라는 이 사업적인 흐름을 공통으로 갖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라고 그러면은 역시 기업들의 어떤 규모의 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죠.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이렇게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를 가진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업적인 규모도 크고요.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유통업종은 조금 그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고요. 또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사업의 어떤 다양성에서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쨌든 유통이라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이 어떤 확실한 뭐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지수와 연계돼서
어떤 그 특징적인 움직임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업종은 코스닥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그 이 종목들이 하는 사업 그리고 움직이는 특성,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통업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역시 코스피의 유통업종과 비슷하죠. 대부분이 비제조업이고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합니다. 물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조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통업종이라고 하면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위험도가 떨어진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기전자 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기전자 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또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의 전자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 R&D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연구개발을 계속해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으로 신제품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금이 투입됩니다. R&D 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계속된 그 큰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제조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부담이 덜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유통업종에 있는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 R&D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자금이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 쪽에서는 좀 자유롭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통업종 자체가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통업은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어떤 그 사업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위험도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한번 그 확실한 위치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꾸준히 간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유통업종을 보면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그리고 백화점 이런 그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사업적인 위치를 구축해 놓으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코스닥 유통업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업종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시가총액 1위 업종도 중요하지만은 시가총액 1위 종목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지수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종목들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물론 코스피의 삼성전자처럼 엄청난 시가총액 비중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이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유통업종은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업종 227번인데요. 자, 종목을 보면은 종목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CJ 프레시웨이부터 흥부석유까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테마주들은 어떤 테마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기업이죠. CJ 그룹이 음식료 쪽에 제품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또 마트가 보면 뭐 비비고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유통을 하고 또 학교 급식이라든지 회사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죠. CJ라는 안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그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기업들은 특성이 있어요. 정말 지수가
제대로 조정을 받고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묻어두면은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작게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제대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코스닥의 어떤 그 개별주 차원에서 묻어둘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수소 관련 사업을 하면서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KTH는 KT그룹이죠. 그리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쇼핑 채널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존 뉴딘 홀딩스. 골프존은 다들 잘 아시죠?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뉴딘 홀딩스는 바로 그 골프존의 지주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프존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스크린 골프 이런 기기들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게 골프존 뉴딘 홀딩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스크린 골프 자체가 이제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카세바작 같은 경우에는 골프웨어를 중심으로 한 패션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뭐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신규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씩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자 뭐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넥스비티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제조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또 방역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우데이터.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키움증권, 타라민 HR 이런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정적이고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지수가 저점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묻어두면 결국은 수익이 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 코퍼레이션은 대명 유저트라든지 이쪽에 자체 쇼핑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리조트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미디어는 엔터주죠. 애니메이션 같은 걸 유통시키는 그런 기업인데 닌텐도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그 대리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또 그런 사업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BMW의 공식 그 딜러사고요. 그리고 자, 리노스는 철도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그 기업이죠. 철도 관련, 통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철도 테마로 움직이는 테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드코프는 자금을 융통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 같은 것도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커스라든지 버추얼텍 이런 기업들은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메디프론이라든지 바이온, 서린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그 바이오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삼천리 자전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서브 T&D는 물류센터 그리고 또 쇼핑몰 그리고 또 화물터미널 이 관련한 사업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향후에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움직임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요. 서울옥션은 미술품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판매하는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단순한 사업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런 서울옥션 같은 기업은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주가가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한 번씩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했을 때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그런 그 제품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라든지 툭시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합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업 흐름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흐름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신라이지스지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로 가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수산물을 유통하는, 해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육류도 유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이런 기업은 유아용품 그리고 또 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뭐 바이오 기업인 안트로진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SAM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제품 그리고 또 전자부품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반도체 어떤 총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쪽에 삼성그룹 주의 어떤 그 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 삼성 쪽에 어떤 인력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기업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뭐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을 유통하는 FN 리퍼블릭 이런 기업이 있고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원익그룹주들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룹이 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익큐브는 화학 제품을 주로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파크와 인터파크홀딩스. 인터파크가 티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자상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인터파크의 지주회사가 인터파크홀딩스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제이션 시스템, 석유를 유통하는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최근에 뭐 이란 사태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석유를 유통하는 이런 기업들도 수혜주로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만 뭐 간략하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은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역시 수소차 쪽의 어떤 사업적인 흐름도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사실 이 유통업종이 전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종목들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특성 정도만 알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한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파크 홀딩스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 흐름도 괜찮습니다. 셀트리온의 제품을 단순히 유통하면서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시장이 갈 때는 결국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움직여야 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수가 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코스닥에서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지수와 연관해서 항상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정말 저점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뭐 2008년이나 이런 때를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종목들을 묻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강한 탄력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프존 유딘 홀딩스 역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CJ그룹주죠. CJ그룹이 워낙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엄청난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만한 종목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CJ 프레시웨이 이 정도 기업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가가 저점에 있고 지수가 갈 때는 이런 종목들은 기관의 매수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결국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장이 간다 그랬을 때는 유통업종에서 종목을 고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기업에 있는 이런 그룹주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인데요. 길게 한번 흐름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수가 정말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강한 탄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수가 가니까 이런 탄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수가 가면은 한 번은 크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업종이나 코스피 쪽의 업종들이 전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접근해도 충분히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지수 저점에서 묻어두셔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3,000원대 주가가 9만 원대까지 갔죠.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정적이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향후에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존 뉴딘홀딩스는 최근에 기업 분할이 됐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주가의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대로 조정을 받고 받는다면 한 번쯤은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분출을 하죠.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반드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한 번씩 움직여주죠. 이 지수가 강하게 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데이터나 CJ 프레시웨이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터파크 홀딩스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점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관망해야겠죠. 그런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때는 이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강하게 갔어요. 셀트리온이 워낙 강하게 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보였었고요. 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격 메리트가 상당한데요.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이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가격 조정을 크게 받고 시장이 다시 간다고 하면 이 종목도 반드시 가겠죠. 그때는 어떤 가치 또 고평가 저평가를 떠나서 반드시 크게 한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시장이 갈 때는 꼭 관심을 갖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 유통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역시 지수가 추세적으로 갈 때는 한 번 정도는 강한 탄력이 추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또 특히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유통업종이나 아니면 코스닥 유통업종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정말 크게 다운됐다가 제대로 추세적으로 갈 때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종목 하나 정도는 넣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통업종은 평소에는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고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는 반드시 눈여겨보자.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유통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본 업종은요. 코스닥의 유통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의 유통업종과 함께 좀 연계지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통업종에 대한 특징은 비제조업이고 내수 위주의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조 판매 기업이 좀 다수 포진되어 있고 순수 유통기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낮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 또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눈여겨보실 종목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유통업종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실 때는 시장이 크게 빠진 이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갈 때 그때 좀 공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도 또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유통업종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이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또 거래했었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흐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종목이 사실 시장에 2,000 종목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들은 조금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아모그린텍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흐름이 워낙 또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상장을 하고 조금 흐름을 보이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했습니다. 추천은 9,100원, 8,2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런 전략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자, 추천하고 곧바로 또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목표 수익은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홀딩 전략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6월 25일에 결국 플러스 20%의 매도를 했는데요.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했을 당시에 신규주의 성격을 고민했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특히 더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공모가가 9,9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100원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고점에서 조정도 충분히 받았었죠. 그리고 테마에 편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핀이라든지 5G 이런 쪽의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흐름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주들 중에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테마에 편승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데 종목들이 최근에는 어떤 이원화됐다고 그럴까요? 가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지 않는 그런 반면에 한번 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탄력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그런 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욕심을 조금 더 냈었습니다. 이 종목은 추천하고 나서 53%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50% 정도의 아마 수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최소한 100% 이상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이 좀 많이 꺾였죠. 꺾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어느 정도 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원전까지 왔을 때는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이 컸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결국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꿨죠. 플러스 20%나 아니면 상승하면은 그냥 일단은 홀딩 이런 전략을 전달했는데요. 결국은 20%가 먼저 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결과죠.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20%의 매도를 했다는 건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하락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에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종목의 흐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을 더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9,1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날에 추천했었어요. 5월 3일에 추천을 했는데 가격은 이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추천을 해서 가격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흐름을 보고 그냥 홀딩 사인을 했습니다. 자, 홀딩을 해서 쭉 홀딩을 했었죠.
추천을 할 때만 해도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점을 확인했죠. 저점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3%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이때만 해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이 종목이 계속 그냥 갈 상황이라면 살짝 조정을 받고 그냥 갔겠죠. 이 정도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이라서 혹시라도 계속해서 하락하면은 그때는 또 방법이 없거든요. 계속 홀딩하든가 아니면은 또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적당히 정리를 해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플러스 20%, 너무 하락하면 20% 정리, 그리고 그냥 가면은 홀딩 이런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의 매도가 됐고요. 상당히 아쉬운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매하는 과정 자체는 괜찮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흐름이 좋았을 때는 그냥 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종목이지만 과정 자체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본 종목은요.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뭐 현재 종가가 11,300원입니다. 그 전에 전략에 대한 부분은 10,000원 이하의 9,000원대와 8,000원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 아모그린텍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다음엔 또 좋은 매매 과정으로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는 현재 아모그린텍은 가격대 조정 시 다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신 만큼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5분 지나가면서 오늘 목요일장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혼조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다우지수 홀로 약보합권에서 출발이 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내일 주의식을 앞두고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전일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우신 재무장관 쪽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90%가 좀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G20 정상회담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다시 한번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9시 30분에 이제 막 발표가 된 지표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1분기 GDP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비치와 마찬가지로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동일하게 3.1%로 나왔다라는 점까지도 GDP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224님의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크리스탈 신소재를 2,300원에 비중은 3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크리스탈 신소재 종가는요. 오늘 6% 가깝게 올라왔네요. 2,415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자, 봉주 선생님은 크리스탈 신소재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도 짧게, 수익도 짧게 보자는 것이죠.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최근에 G10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또 그래핀 관련주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적당히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2,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죠. 5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서 사실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좀 아래에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매수가가 높을 때는 짧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수익 10% 정도 짧게 보시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손절 마이너스 5% 짧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든가 아니면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뭐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가격에 대비해서 또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매수가가 높을 때는 손절에 대해서 좀 짧게 잡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이너스 5%에 대한 손절 그리고 수익은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0759님의 질문이고요. 한신기계를 2,152원에 비중은 3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신기계 종가는요, 1% 넘게 상승하면서 1,9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는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봉주 선생님은 한신기계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나 번전 매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흐름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152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2,152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런데 매수가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높아 보이죠. 그런데 뭐 충분히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단계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얹어놓으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슈가 나면서 뻥 하면서 급등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라면은 본전에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 이탈하는 흐름 계속 하락하면은 손절해야겠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신기계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아쉽게도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모멘텀이 현재 시장 안에서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이후에 관망해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682님의 질문이고요. SDN을 매수가 1,620원에 비중은 17%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DN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0.34% 약보합이고요. 1,47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어요. 이게 발전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서 대북 테마로 움직였었어요. 북한의 어떤 그 발전 뭐 이런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이슈로 움직였었는데 대북 테마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대북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는 정리하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1,62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약간 애매해요. 이게 뭐 저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갔다가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15%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어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대북 테마주들이 조금 움직여주기 때문에 던져놓으면 일단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15%까지 갔었고 이게 저점에서 보면 20% 정도 반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대북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흐름이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SDN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5%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1294님의 질문이고요. 한라홀딩스를 44,4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라홀딩스 종가는요. 오늘 강보합 마감이고요. 44,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 탄력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10% 정도 한번 노려보세요. 그런데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정리하자는 것이죠. 매수가를 감안해서 그렇고요. 또 지수의 흐름도 감안한 그런 대응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라의 지주회사죠. 매수가가 여기에요. 단기에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겁니다. 물론 저점에서 엄청나게 반등한 건 아닙니다만은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일종의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점에서 좀 매수하려는 노력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박스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 하셨으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결국 같이 빠질 겁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자동차 쪽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은 어렵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등이 나오면 10% 정도 짧게 수익질환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매수가 감안해서 본전 매도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 잡으시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067님의 질문이고요. 홈캐스트를 매수가 5,05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의 홈캐스트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요, 2% 가깝게 빠졌습니다. 4,72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춘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서 간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20%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상승했을 때는 20%의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종목이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황우석 박사 관련한 이슈로 가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바이오 쪽에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신장비주인데 이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5G나 이런 쪽으로는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그런 쪽의 사업 진행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여졌을 때 그때는 또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이겠죠. 그랬을 때는 20% 고정시키지 말고 좀 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아니면은 적당히 20% 수익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050원인데요. 매수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매수 잘하신 거고요. 지금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120선까지 이탈했고요. 가격 메리트는 이 정도면 확실하죠. 길게 보여드릴게요. 거의 뭐 최저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추세적으로 가면은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지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이 움직였을 때는 20% 정도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서 강하게 갔을 때는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인 대응은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고요. 확실한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갔을 때는 20% 이상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홈캐스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20% 이상 대응 전략까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G20이 열리고요. 내일은 금요일 장입니다. 앞서서 뉴욕 지수는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됐지만 S&P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 내일장 금요일장인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약간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장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계 구간에 온 그런 흐름이었어요. 기술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자,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사실 화요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든지 기관의 코스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꺾이는지를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 현상이 나왔어요. 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장중한 때 8,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선물과 코스피를 비교했을 때는 선물이 과매수가 됐습니다. 분명한 건 선물이 조금 더 과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약간 과매수되는 상태인데요. 지금 최근에 어떤 선물 쪽에서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버티면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지수의 어떤 위치 그리고 해외 증시의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강하게 계속해서 치고 가기보다는 소폭 조금 더 반등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그럴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크게 기대하시는 말자는 것이죠. 어쨌든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시장의 역시 그 단기적인 흐름,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해외 증시의 추가 흐름에 따라서 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확실히 더 꺾이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고점을 기록하고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확실히 꺾이지 않고 버티는 흐름 정도가 나오면 한국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150선을 소폭 돌파하거나 하는 흐름 정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추세에 대한 결과는 해외 증시의 흐름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을 이어갔던 우리 증시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고 보셔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은 해외 증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셔라라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